첫 번째 달려보겠습니다. 트럭 몰고 와서 쓰레기 투기. 제목부터 딱 감이 옵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집 앞에 황당한 물건을 쓰레기겠죠. 버리고 갔다는 건데요. 만나보시죠. 자, 골목으로 한 트럭이 진입을 합니다. 자, 끼익 한 건물 앞에 저렇게 멈춰 서는데요. 자, 운전석에서 사람이 내려요. 짐칸으로 가더니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으라차차차차차 들어 올리더니 건물 담벼락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가 저렇게 투척을 합니다. 자, 뒤도 안 보고 트럭에 타고는 다시 그대로 휙 출발하네요. 자, 영상만 보면 쓰레기 봉투에 잘 담아서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 잘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사반에 나올 일이 없었겠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쓰레기가 아니었고요. 저게 건설 폐기물이었습니다. 지난 8일 경기 안산입니다. 제보자가 CCTV 보던 중에 누군가가 트럭을 몰고 와서 그 집 앞에 쓰레기 배출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간 걸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봉투 자체는 일반 쓰레기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물은 석고보드 같은 건설 폐기물이었던 겁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최근에 이 같은 건물에는 공사한 이웃이 없다는 겁니다. 쓰레기 봉투가 여러 개 실려 있었는데 하나만 버린 걸로 봐서는 아마도 다른 곳도 돌면서 다른 데다가 나눠서 버린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자, 아무리 쓰레기 봉투에 잘 담아서 버린다고 해도 쓰레기를 남의 집에 갖다 놓는 것부터가 일단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알았던 것 같아요. 저거를 저기에 담아버리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 아까 건설 폐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 봉투가 아니고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구나. 거기 담아서 관할 지자체나 운반업체에 접수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저 남성이 사실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있는 거면 꼭 굳이 저기서 트럭을 세워서 내려서 저기다 버리고 할 일이 없잖아요. 없죠. 자기 집 앞에 가서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다 넣어서 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자, 즐거운 축제 현장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브라질의 축제 현장. 알록달록 머리띠를 쓴 남성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물건을 사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저렇게 비명이 들리고 누군가가 휴대폰을 낚아채가지고요. 저렇게 후다닥 도망갑니다. 자, 잠시 후 낯선 얼굴의 남성들이 방송 화면에 저렇게 딱 나타나는데요. 자, 이거 뭔 상황입니까 이거? 지금 휴대전화를 훔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 남성 우리나라 유튜버 BJ 두 사람이고요. 브라질은 지금 삼바 축제 지금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바 축제 현장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생방송 도중에 이 남성 5명 정도가 두 사람이었어요. 남성이 있고 여성인데 쭉 따라다니다가 한 사람이 한눈 파는 사이에 남성이 휴대전화를 가로챘고요. 그 상황이 고스란히 다 잡힌 겁니다. 근데 여성과 남성 두 사람 BJ 다 휴대전화를 가져서 두 대를 도난받았고 그 와중에 이 남성 BJ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그런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또 실시간으로 다 이게 중계가 된 거예요. 근데 저 남성이 잃어버리고 나서 현지 축제를 관할하는 경찰에 갔는데 사람 너무 많아서 우리 못 찾는다라는 답변만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주차장 차단기의 버럭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역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차단기가 확 열리고요. 자, 차량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한 남성이 차를 따라서 같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뭐야 이거? 차단봉을 뒤로 확 당겨가지고 꺾어버렸습니다. 아니, 저 양반 누구고 왜 저러는 거죠? 자, 멀쩡히 움직이는 차단봉을 왜 저렇게 180도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황당한 사건인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런 영상인데요. 지난 설 명절에 경기 오산의 한 아파트에서 저 남성이 주차 차단기를 말 그대로 파손시킨 그런 사건인데요. 일단 저 사람은 입주민이 아닙니다. 예? 입주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입주민이 아니고 저 남성의 어머니가 저 아파트에 산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이 아파트에 보통 요즘에는 이제 보안 때문에 이제 방문을 해도 차량 등록을 미리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차량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안 열리잖아요, 잘. 그렇죠. 그러니까 차단기가 안 열리니까 차량을 등록하기 싫고 나는 싫으니까 꺾어버려. 그리고 이제 차단기 꺾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것만 꺾었느냐? 예. 들어가면 나오기도 해야 되잖아요. 예.
나오는 쪽도 파손했다고 합니다. 또 거기다가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경비실 창문까지 파손을 했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거 뭐 누가 봐도 명백한 재물손괴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저 어머니 저 아파트에서 얼굴 들고 어떻게 사실까 좀 걱정되네요. 자, 교수님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저게 저렇게 되면은 아마 어머니도 저기 주민이신데 결국 어머니도 손해를 보시지 않겠어요? 아들을 너무 과격하게 키우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우 단지 안에 소문 다 났을 텐데.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지금 퍽이라고 했니? 자, 해외 여행 중에 어이없는 일을 겪으셨다는 우리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 이번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외국 여행 중인데요.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구매한 커피입니다. 자, 그런데 고객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할 곳에 PUCK, 퍽, 그러니까 F 아니고 P, 퍽, 예, 욕설을 연상시키는 저 표현이 딱 적혀 있었는데 점원한테 원래 불러준 단어는 PARK, 팍, 찬호 팍 할 때 그 팍을 불렀는데 스펠링까지도 불러줬는데 PUCK로 저렇게 딱 커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제보자께서는 이러셨어요. 이거 제가 오해하는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오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의도가 보이는 것도 같은데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입니다. 미국 라스베가스 한 호텔에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인데요. 제보자가 당시에 그 미국으로 또 12일간 신혼여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이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구매를 했습니다. 직원이 이름 알려달라고 해서 이 박 씨였던 겁니다. 그래서 PARK 이렇게 스펠링까지 다 불러줬는데요. 정작 음료를 딱 받아보니까 저렇게 PUCK라고 영어 욕설을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직원한테 이거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못 들은 척, 잘 안 들리는 척 무시를 했다고 하는데 제보자는 이런 직원의 반응을 보니까 의도적인 게 맞았던 것 같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자,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베트남 사람이랑 혹시 오해해가지고 뭐 예전에 그 전직 총리 있잖아요. 응웬 수원 푹 뭐 이런 푹을 저렇게 한 거 아니냐. 네. 푹은 말이죠. PHUC입니다. 예, 심지어 이 신혼여행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서 저런 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자 중에서 두 자가 틀린 거죠. 그리고 이제 스펠링을 불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이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한국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이 박 씨나 김 씨, 이 씨는 이 상당히 그 일반적인 그런 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분명히 얘기를 갖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했고 또 뭐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얘기를 물어봤는데 못 들은 척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고의성이 100%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신혼여행 가셔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나쁘셨겠지만 예. 저런 행동하면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그 관광객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비하하면서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이니까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넓고 인간의 종류는 지금 다양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무시하시고 이제 신혼이시라니까 다 잊어버리고 이제 편안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이제 세상은 넓고 돌 아이는 많다 이건데 교수님이 차마 그 표현을 쓰긴 그러셔가지고 저러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잔머리에 당했다입니다. 자, 전에 이 먹튀 피해를 당했다면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던 사방 가족께서 이번에는 절도를 당했다, 절도 피해를 입으셨다면서 또 연락을 주셨어요.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 가게에 입장합니다. 자, 술 쌓인 곳을 가리키더니 사장님, 저 술 박스째로 살게요. 자, 같이 냉장고에 있던 술들을 저렇게 살펴보죠. 잠시 후 갑자기 사장님, 그 사반일레븐 그 좀 주세요 하면서 담배 주문까지 하는 거예요. 자, 담배를 저렇게 챙긴 남성. 신난 사장님은 술 확인하러 저기 안쪽으로 탁 가는데 그때 사장님 저 차 좀 갖고 올게요 하면서 저렇게 슬그머니 나갑니다. 자, 예전엔 먹튀, 이번에는 절도, 결국 술로 사장님의 이목을 끌게 한 뒤에 담배를 챙겨서 도망간 겁니다. 맞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주점 겸 슈퍼고요. 지난해 12월에 먹튀 피해 입었던 곳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행히도 방송 이후에 그 먹튀했던 남성들이 다시 찾아와서 결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3월에 이 담배 절도 피해를 이어서 당한 겁니다. 제보자 어머니가 당시에 혼자 가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들어와서 술을 박스 단위로 구매하겠다, 좀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주류 수량을 파악해서 알려줬는데 남성이 이번엔 또 갑자기 담배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꺼내줬는데 이 남성이 또다시 또 다른 술의 수량을 물어가 봤고요. 이 어머니가 그 수량 세러 간 사이에 담배만 쏙 챙기더니 차 가지고 오겠다면서 그대로 도주한 겁니다. 아유, 진짜 저 인간 빨리 잡아야죠, 저거. 아, 근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저 제보자에 따르면 아마도 이제 어머님을 좀 정신없게 한 다음에 이거를 가져간 것 같다. 제가 가져간 거라는 건 이건 사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라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저기가 아까 성북구라 그랬잖아요. 예. 성북구인데 저것도 동선을 감춘답시고 저걸 가지고 종로까지 걸어갔답니다. 세상에. 아니 진짜 저렇게 막 거짓말하고 종로까지 걸어가고 가져간 게 담배 4개예요. 18,000원어치. 아유, 진짜. 아, 왜 그거 저러고 하려고 살아. 참, 물론 마필소에 제가 뭐 너무 값어치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참 왜 그렇게 사십니까, 진짜. 아유, 저 한심한 인생 진짜. 아이고, 진짜. 좋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납득 불가 호칭 정리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또 제보를 주셨네요. 네, 그 결혼 2년 차인 사연자고요. 동갑인 아주버님이랑 그동안도 호칭 문제 때문에 불편했는데 이번 설날 좀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는 제보입니다. 이 남편은 4살 연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편의 형, 그러니까 시아주버님이 이 사연자랑 동갑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손윗사람이라서 사연자는 꼬박꼬박 이 아주버님 부르고요. 존칭도 써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아주버님은 사연자 이름을 부르면서 반말을 한 겁니다. 이 남편 통해서 따진 끝에 겨우 재수 씨 소리는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연자 역시도 아주버님이라고는 부르되 반말은 여전히 하니까요. 반존대를 섞어가면서 대화하는 걸로 혼자서 타협을 좀 봤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아주버님에게 남편보다 2살 어린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명절에 남편이 그렇게 되면 형수가 나보다 어린 건데 그래도 존대해야 해? 라고 형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부모님은 아무리 어려도 손윗사람인데 존대해야지 하시고요. 아주버님 역시도 친해진 뒤에는 몰라도 우선은 존대하고 호칭 불러야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동안 아주버님이 사연자 이름 부르고 반말할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호칭 똑바로 해야 한다고 말하는 시가 식구들이 좀 어이없기도 하고요. 아직 형님 생기지도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미리 걱정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남편 통해서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 이게 해결이 될 문제인지 그런 게 궁금하다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시 아주버니입니다. 야, 아니, 재수 씨, 나 진짜 재수 없으려고 그래. 재수 씨, 우리 동갑이야, 89년생 동갑. 그런데 당신은 손 아랫사람. 나 반말, 재수 씨 좋은데, 아니 이게 뭐가 이상해? 억울해 이게. 정 그게 억울하면 마지한테 시집 갔어야지. 재수 씨, 내가 미리 경고하는데 우리 지열이 녀석한테 오빠도 형수한테 반말해 이런 거 교육시키지 마. 알았어, 동그라미. 그렇군요. 뭐 이럴 줄 알았어요, 저도. 자, 다음 재수 씨 사연자입니다. 어머머머, 진짜 말하는 것 좀 봐. 여보세요, 시 아주버. 백성문 씨. 그래, 우리 동갑이니까 계급장 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보세요. 그렇게 나한테는 반말로 멋대로 부르더니 우리 지연 씨한테는 어린 형수한테 꼬박 존댓말하고. 아유, 그럼 난 뭔데 그동안 너 나한테 왜 그랬는데. 진짜 무슨 놈의 집구석이 이러냐 정말. X. 그렇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냥 뭐 설명드릴 필요도 없긴 하지만 예의라는 건 서로 지켜야 하는 거 양 아닐까요? 변호사님, 제가 처음 이 딱 그 사연을 읽고 아니 무슨 집이 그렇게 교양머리가 없냐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말 듣게 왜 그렇게 듣게 집을 운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저렇게 뭐 시아버님이 아주머님이 이런 식의 호칭이 있었던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던 집성촌이나 대가족 때의 그런 문화였잖아요. 지금은 그런 문화라기보다 오히려 개인들이 더 강조되는 시대지 않습니까? 시대 정신에도 안 맞고 예의에도 안 맞고 하나도 맞는 게 없는 집안이네요. 왜 사건 문제까지 나오게 만드십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교수님. 일단 그 집 부모들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시아주버니라고 하는 이분이 아주 정신이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거기 자기 그 재수 씨한테 반말할 생각을 해요? 이 시아주버님이라고 하는 것과 재수 씨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관계입니다. 어려운 관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하고 달라가지고 이 나이와 어떤 그 친척 관계 이런 것들이 얽히기 시작하면 이 두 개 변수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인간관계 파탄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연령하고 친척 서열이 애매할 때는 존대해 주면 됩니다. 그렇군요, 백 변호사.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만약에 지금 우리 제보자가 더 어려도 통상 재수 씨 존댓말을 하죠. 당연하죠. 그게 일반적이에요. 야, 잘 안 하죠. 만약에 원래 알고 지냈던 네. 사이였어도 조심하죠. 예. 근데 본인은 그렇게 야, 뭐 하고 이름 부르다가 항의하니까 그래 그제서야 재수 씨하고 반말하고. 근데 이제 여기는 손이 손아래만 챙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 부인 될 사람한테 또 동생이 반말하는 건 용납 못하고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고 하고요. 전형적인 이기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뭐 설명을 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를 논할 것도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그냥 이럴 때는 서로 존대하고 그냥 잘 지내면 되는데 이거 하나로 이 가족이 파탄날 수도 있다는 건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 그거를 그 시아주버니가 못 네.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거 되겠어요? 안 봐야죠. 그 의절.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깨달아야죠. 만나면 맨날 싸우고 맨날 이런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만납니까? 단호하시네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네, 일단 백영란님 윗물이면 맑아야지 본인이 물 흐리고 있네요 하셨고요. 바른사람님 새 사람 들어오기 전에 정리 확실하게 해야죠. S님 으구 딱밤한대 치고 싶다 너무 얄미워요. 핑크블리님 서로 존대하세요. 시가가 상전인가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